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사건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이 됐네요. 그런데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직까지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국가서열 8이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거의 깜깜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말을 인용한다면은 국가서열 8위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분이지요. 그까짓 헬기 한번 탄 것 가지고 이 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튼 야당 대표이고 높으신 분인데 너무나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관심을 쏟고 관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나 병원 측에서 함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더 이상 소개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이 2021년 12월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역 간의 의료 격차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무턱대고 일단 대학병원부터 찾고 그리고 우왕좌왕거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 보면은 의료 비용도 증가가 되고 치료 시기도 놓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을 한다. 국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자 공정한 나라의 척도라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도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고 공정한 나라의 척도라고 믿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부산대 병원은 싫다.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겠다. 글쎄요, 이해가 여러분들은 가십니까? 도대체 이재명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또 정말 믿을 것이 있다는 얘기인지, 본인이 왜 이런 말을 2년 전에 해놓고서도 부산에서는 엉뚱하게 서울로 가서 수술을 받겠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가족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족들의 요구가 과연 구체적으로 누구의 요구였는지도 경찰이 밝혀야 될 사항입니다. 국민들께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나는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이것이 작년 6월 달에 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그 약속을 뒤집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참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당의 대표이면서 홍준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소열 8이라면은 높으신 분 지도자급 아니겠습니까? 오늘 낮에 소아 청소년 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하면은 피의자, 피고인, 사법 리스크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고발을 당했으니까 범죄 혐의로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과연 정치 70년 사이에 이러한 당 대표 지도자가 있기는 했었습니까? 아니 멀쩡한 부산대 병원을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부산시 의사회에서 민주당의 비난의 성명을 발표했었죠. 너무나도 특혜를 요구하면서
과잉된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반박을 해댔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 의사회 그리고 호남의 광주의사회, 전북의사회 등 전국의 거의 모든 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박 성명에는 이유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화를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맞다. 부산대 병원보다는 서울대 병원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암묵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강선우, 정말 이분 대변인 맞습니까? 당신들의 가족이라면은 이런 걸 문제 삼겠는가? 아니,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받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고 병원을 갈라치게 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강선우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기껏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 당신들의 가족이라면 그 아픔 수술 받는 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에 장경태, 저는 장경태를 보면서 의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고 문외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장경태. 아니, 부산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배려하고 서울로 옮긴 것이다. 그러니까 고마워해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산 응급 환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서울로 옮겨간 것이다. 이걸 의원의 입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불난 집에다가 기름 끼얹는 꼴이 됐겠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회가 전국적으로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급 환자냐? 그렇다면은 부산대 권역 외상센터에서 전문의가 7명이 준비를 하고 수술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헬기 타고 서울 가겠다. 아니, 응급 환자라면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의식 불명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환자라고 피가 흘리고 유혈이 낭자하다는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이송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자기네들 옮겨간다. 급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헬기를 왜 요구하게 됩니까? 아무튼 이것이 경찰이라든가 병원 측에서 발표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민주당 관련자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 다 흘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의사회가 이런 비난을 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부산 홀대와 그리고 내로남불 형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겉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공고한 수도권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분, 꼭 빠지면 안 될 분이 또 한 분이 계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 총리급에 해당한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다. 홍 시장은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라는 논리도 가당하지가 않다. 서울 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은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서
SRT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 타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왜 비판하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식 수준에 맞게끔 지방의료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한다. 의대 증원도 시급하지만은 지방의료 수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도권 못지않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사람의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후반부에 한 그 얘기 자체만을 듣고 보면은 참 옳은 지적이다. 타당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족을 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홍준표는 야당 편에 서서 내가 도량이 있는 사람이다. 이해심이 깊은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해심이 깊고 도량도 넓은 사람인데 째째하게 그 정도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홍준표에게 때로는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는 사람 아니냐, 자기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산은 정치를 하면서 동료가 얼마만큼 자기와 같이 하고 있는가에 그 비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에게는 그 많은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은 정치적인 동료가 거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헬기 정도 한번 이용한 것 가지고 무슨 그것이 특혜 시비라고 얘기하느냐. 이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야당 편에 서면은 야당을 지지하고 거기에 좋은 얘기를 해준다라면은 통이 크구나. 역시 이해력이 남다른 지도자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반사 이익을 노리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홍준표의 단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그 정도 가지고 그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계산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호응도가 높다, 여론의 분위기를 내 쪽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서 이재명이가 2년 전에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홍준표도 끝 마무리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특별 환자 권역외상센터를 만들고, 부산의 권역외상센터는 서울 실력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여기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겠습니까? 홍준표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말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씨,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시비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유치합니다. 헬기 이송 문제는 의전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서열 8이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응급치료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 촌각을 다투느냐 안 다투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뒤로 하고 제껴놓고 왜 헬기를 태우느냐 마느냐 그것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여기에 의전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총리급의 생명은 중요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생명은 가볍게 그냥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들 잘못됐다. 잘못된 그 행동이고 특혜고 과잉을 요구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오로지 홍준표 시장만이 이재명 편을 들면서 옹호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러한 홍준표의 그 자세 때문에 홍준표가 여러 번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었지만은 자기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은 큰 정치인처럼 포장을 하더라도 너무나도 쪼잔한 작은 그릇, 종지잔보다도 못한 그런 작은 그릇의 정치를 홍준표 시장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하면은 입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번에 부산 비습 사건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모습이었고 말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봉화마을을 찾아가서 노무현 묘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참 멋진 얘기죠. 이 말을 했을 때에 제대로 이재명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저 언론에 전달하는 장식용 표현으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언론에 알려주는 언론용 장식, 언어 표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을 알더라. 이 말이 이재명에게는 회자가 되고 늘 떠오르는 말입니다. 이번 부산 비습 사건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연 거짓말의 달인답다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반칙, 누가 반칙을 했습니까? 특권, 누가 그 특권을 받고 누리려 했습니까? 또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의식불명이라고 선열이 낭자하게 피를 쏟았다. 화다출혈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민주당 당 지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핏자국이 요란했었습니까? 아니 의식이 없었다라고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부끄러움을 먼저 느껴야 하지요. 아니 병원 측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도부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상했던 것은 회복을 위해서 절대 안정을 요구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외에는
면회를 사절한다. 어느 누가 면회를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양지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식이 멀쩡하다고 식사도 정상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면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툭하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게 해야 된다. 언제나 국민을 우선시한다는 말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는 자기들 말대로 공인 중에 공인인데 경찰의 수사도 그렇고 병원에서는 시시각각으로 회복의 상태를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야당 대표가 다쳤다고 하니까 걱정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국가서열 8이라고 하면서 수술 후 사흘 만에 서울대 병원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에 그 브리핑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궁금해하니까 질문 받는 것은 당연한데도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반구에 경찰도 아직까지는 수사 진척 상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니 일주일이 됐습니다. 답답한 것이죠. 그냥 우리들은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달라는 얘기인 것인지. 글쎄요, 다시 한번 거론하지만은 이 문제는 헬기를 한번 탔다 안 탔다 문제가 아니라 부산대 병원에서 모든 수술 준비를 다 갖췄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가족의 동의가 없었다. 그 가족 동의가 누구였습니까? 그것도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이 의식이 있어서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현장에 있는 이재명이 수술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로 옮겨가야 했었는지 그 과정도 밝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의 일정을 바라볼 때에 과연 민주당이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의사회를 공격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모든 것이 표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말 없는 국민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